미용사 자격시험 문제풀이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을 칠 때 문제가 60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평범하게 한 20문제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또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또 그런 문제들을 꼭 맞춰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위주로 또 쉽게 풀 수 있는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미용 역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나라 근대의 미용 역사입니다. 근대는 단발령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 그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관어 1호 화장품은 콜드크림입니다. 콜드크림이 아니라 박가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단발머리는 이숙종이다. 김한란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미용 교육기관은 화신고등기술학교였다. 오엽주시가 화신백화점 내 미용원을 열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상식입니다. 헤어세트용 빗의 사용과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두발을 자연스럽게 만들 때는 빗살이 고운 쌀로 된 세트 빗을 사용한다. 맞다. 엉킨 두발을 빗을 때는 얼레빗을 사용한다. 고운 쌀과 얼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빗이 이렇게 두 종류가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곱게 된 것은 촘이 이렇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거, 또 넓게 되어 있는 것은 얼레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빗에 때가 많은 경우에는 비눗물에 담가 브러쉬로 닦은 후 소독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빗의 소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 매일 해줘야 되겠죠. 그죠? 한번 쓰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과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해줘야 된다. 다음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아이롱 웨이브는 마샬 웨이브입니다. 그죠? 마샬 틀렸다. 그죠? 콜드 웨이브 스콜입니다. 그죠? 스피크만 맞게 되겠네요. 스파이럴 네. 크로키놀식 웨이브 마샬 이것도 틀렸다. 그죠? 요거는 네슬러가 된다. 그죠? 네스 이렇게 되죠. 그죠? 원랭스 커트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원랭스라는 것은 머리를 이렇게 단차를 각도를 한 각도로 자르는 거. 하나의 각도로 잘라주는 겁니다. 모발에 처음 그 단차가 있는 거, 이건 그라데이션. 두 발의 빗으로 빗어내릴 때 두 발이 하나의 선상으로 떨어지도록 자르는 커트. 자, 이것이 되겠고, 전체의 머리 길이가 똑같은 거, 레이어가 될 것이고, 그죠? 모든 커트가 두피에서 90도로 이루는 커트, 또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블런트 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모발의 손상이 적다. 모발의 손상. 자, 블런트 커트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직선으로 커트한다. 잘린 부분이 명확하다. 커트가 자연스러우며 질감 처리에 유리하다. 질감 처리라는 것은 이렇게 스트로크처럼 숱을 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가 되겠습니다. 프레커트라는 것은 미리 커트하기 전에 펌을 하기 전에 미리 자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돈하기 위한 것은 트리밍,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후의 커트. 시술 후에는 애프터 커트고요. 손상 모동을 가볍게 추려내기 위한 것, 또 트리밍이다.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의 커트. 두부의 외곽선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퀘어라는 것이 정방형이죠. 그죠? 보통 우리 구등분 펌할 때 앞에 브라킹을 이렇게 구등분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스퀘어 커트가 되겠습니다. 스퀘어가 됩니다. 그렇게 잘라내는 것을 스퀘어 커트라고 합니다. 펌어약의 제1핵 중 티오글리콜산의 적정 온도는 적정 농도는 그죠? 농도를 보통 문제도가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독 같은 건 대부분 3%라고 하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 펌어약도 티오글리콜산은 보통 3% 정도 생각을 해서 2.2에서 7%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7%, 8% 정도 쓰기도 하고 적게 쓰는 사람은 또 2% 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의 제1액의 주 성분은 콜드 펌의 제1액은 뭡니까? 티오글리콜산이 되죠. 가장 강한 웨이브로 곱슬곱슬하게 된 퍼머넌트의 두발에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웨이브 중에 이렇게 웨이브가 넓게 이렇게 된 것은 보통 와이드 웨이브. 그 다음에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된 게 네로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강한 웨이브다. 그죠? 네로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마샬 웨이브의 아이롱의 온도는 아이롱을 가지고 웨이브를 줄 때의 온도는 좀 뜨거워야 되겠죠. 그죠? 보통 120도에서 140도 정도입니다. 다음 중 퍼머넌트 웨이브가 잘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약재가 약하게 바른 경우, 발수성 모발이나 금속염이 형성되었을 경우, 자, 약하게 바르면 잘 안 나오겠죠. 저항성 모발도 잘 안 나오겠죠. 산화된 거, 오래된 걸 말하는 거죠. 뚜껑을 열어놓고 오래 지났을 때 와인딩을 할 때 텐션을 알맞게 조절한 경우, 이럴 때는 웨이브가 잘 나오겠죠. 시스테인 퍼머넌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반적인 펌이 아니라 시스테인 단백질 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틀린 것은 시스테인을 사용한 것이다. 맞다. 단백질이니까. 웨이브 형성이 좀 약합니다. 모발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환원제로 티오글리콜산이 사용된다.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콜드 펌이 되겠죠. 그죠? 나아가 되겠네요. 염색 시술에 있어서 염색약을 바를 때 머리카락의 어느 부분을 가장 나중에 바르는가? 자,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죠. 하면서 점점 더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은 두피 쪽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하느냐? 이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피에 대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부분 머리카락의 처음 부분 연모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액의 암모니아가 사용한다. 맞습니다. 연모제의 멜라닌 색소를 분해 모발색을 어둡게 만든다. 밝게 만들죠. 그죠? 과산화수소 6%를 사용한다. 다음 명칭 중 가위에 속하는 것은 클립, 그루브 프롱은 주로 아이롱에 나오는 거고 클립은 핀을 말하는 거죠. 클립 핀 같은 거. 정인은 정인과 동인이 있죠. 그죠? 가위에는 동인은 움직이는 부분, 엄지손가락에 끼워서 움직이는 부분, 정인은 고정된 부분, 이것을 말합니다. 답은 정인이 되겠습니다. 아이론은 열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은 마샬 웨이브가 됩니다. 핑거 웨이브는 손으로 하는 거고요. 콜드 웨이브는 일반적인 웨이브. 다음 눈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눈썹은 눈썹머리, 눈썹산, 눈썹꼬리로 나누어진다. 눈썹산은 전체 눈썹의 2분의 1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눈썹산이 자 눈썹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 보통 2, 3, 4 나누어서 3분의 2 지점에 산을 그리게 됩니다. 나아가 되겠습니다. 스컬프처 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컬프처는 보통 루프의 중심이 되는 컬을 스컬프처리라고 합니다. 탈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스트레스, 영양 부족, 에스트로겐, 노폐물이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 에스트로겐이 보통 남안 여애입니다. 그죠? 여애.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에크린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탈모는 남자들한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분비가 많았을 때 그래서 볼 수 없는 경우는 다가 됩니다. 헤어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볼륨, 색상, 웨이브, 플러프를 만들기 위해서 색상을 만들기 위한 것은 염색이 되겠죠. 핑거 웨이브 종류 중에 스윙 웨이브에 대한 설명은 큰 움직임을 보는 듯한 스윙. 자, 웨이브 중에 스윙, 스윌, 스킵 이 정도만 또 외워줘야 됩니다. 자, 스킵은 아래 위가 다르게 교차되어서 보통 이렇게 해서 핀을 꼽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차된 것이 스킵.
스윌은 소용돌이 치는 듯한 느낌. 스윙은 큰 움직임이 있는 웨이브. 리치가 낮은 것은 로우. 리치가 높은 것은 하이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윙 웨이브는 큰 움직임. 커트형 가위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협신의 날끝이 굴곡이 있어야 좋다. 맞습니다.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해야 좋다. 맞다. 손가락이 넣은 구멍이 커야 좋다. 작아야 좋은데 느슨한 것이 좋다. 꽉 조여야 좋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협신해서 날 끝으로 양날의 견고함이 동일해야 된다. 나아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날 끝이 협신해서 날 끝으로 굴곡이 있어야 좋다. 손가락 넣은 구멍 커야 한다. 협신해서 날 끝으로 굴곡이 있어야 좋다. 커트용 값. 나아가 되겠습니다. 연모제로서 헤나를 처음으로 했던 것은 헤나 이집트. 비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빛은 수돗물에 담궈 준다. 소독은 가끔 해주어야 한다. 증기 소독을 오래 해준다. 소독액은 석탄산수, 크레졸이 좋다. 나아가 되겠습니다. 보통 수돗물에 담궈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보통 뭐 역성 비누라든지 이런 데다가 담궈 놓죠.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롭게 손 발톱을 생산해내는 곳은 자, 손톱이 요렇게 있다. 그죠? 요렇게 있으면 자, 생산해내는 곳, 요 부분을 말합니다. 그죠? 요 부분. 여기는 조모입니다. 조모. 심상성 좌창이라고도 하며 모낭의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은 심상성 좌창이라는 건 여드름을 얘기하는 거죠. 비타민 B가 부족하며 생기는 병은 비타민 B. 자, 비타민 B 당뇨병은 아닐 것이고 그죠? 포진 아니고 그죠? 피부염 각기병입니다. 각기병.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병을 각기병이라고 하죠. 피부 질환의 초기 병변으로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피부의 변화는 피부 질환의 초기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원발진이라고 합니다. 발진 중에서는 원발진과 속발진이 있다 그랬죠. 피부 구조에서 유두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유두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피세포에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건데 자, 이 층에 대한 것을 다 알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뭐 기저층에는 멜라닌이 있다는 것 정도 보통 알아두면 되는 건데 유두층 너무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림프관, 영양분을 공급, 수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섬유 아세포가 풍부하다. 저도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요. 패스하도록 합니다. 천연 보습인자 성분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보습인자 NMF입니까? 천연 보습인자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은 포진입니다. 입술에 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입술이 트거나 물집 같은 게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 중 착강 가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협심부는 영강이며 날 부분은 특수광으로 되어 있다. 어느 한 부분이 특수광으로 되어 있는 거죠. 모두 특수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정강가위가 될 것이고, 그죠? 모두 영강이다. 가가 되겠습니다. 인공 능동 면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인공 능동 면역. 보통 면역을 이렇게 있으면 자, 능동과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공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인공적으로 여기 자연적, 인공적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능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면역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뭐 감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생겨나가는 거죠. 보통 감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해서 생겨서 어떤 면역이 형성되는 거.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 그죠? 주사를 맞아서 뭐 백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맞음으로 인해서 인공적으로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동이라는 것은 남에게 의해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주로 태아 때 엄마한테서 면역 성분을 받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공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쁜 독성 같은 거를 주사로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죠? 요것과 요것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 능동이다. 그럼 주로 백신을 맞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백신. 여기 백신으로 형성되는 면역 나아가 되겠습니다. 피지선의 과다 분비,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으로 생기는 죽은 각질세포는 비듬. 해충의 구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깨끗하면 해충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발생원을 제거해야 된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다음 중 하수에서 용존산소가 아주 낮다는 의미는, 용존산소가 낮다는 것은 물이 아주 더럽다는 것이죠. 그죠? 오염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물의 환경이다. 가가 바로 되겠습니다. 용존산소가 높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잉어, 참붕어, 피라미드, 민물고기를 생식하였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것은 간 디스토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 흡충. 다음 영양소 중 인체의 생리적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입니다. 그죠? 3대 영양소인데 이 중에서 생리적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은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답은 나아가 되겠습니다. 무구조충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무소유돼지다. 그죠? 무소유돼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무구는 소. 한나라의 보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아 사망률. 자, 영아 사망률은 아기가 태어나서 1년 안에 사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 있는 아기들이 일찍 죽을 것이죠. 그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이 영아라고 하는 것은 1년입니다. 그죠? 1년 안에 태어난 지가 1년밖에 안 된 아기들을 영아라고 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아닌 것은, 수인성이라는 것은 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전염병이 아닌 것은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일본 뇌염, 뇌의 모기로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법정 전염병 중 제3급 전염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전염병이 좀 바뀌었어요. 1급, 2급, 3급, 4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1급, 2급, 3급으로 바뀌었는데 1급은 뭐 지금 있는 코로나 같은 거죠. 그죠? 신종,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처럼 급하게 생기는 어떤 그런 병들이 1급이고 2급은 이질, 콜레라, 뭐 장티푸스 같은 거 이런 것이고 3급은 말라리아 뭐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그죠? 3급은 말라리아다. 그죠? 속하지 않는 것은 말라리아, 공수병, 발진티푸스, 이질은 아까 2급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네요. 분뇨에서 오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뇨에서 오염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이런 거가 됩니다. 사상충은 주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땜빵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것이 사상충입니다. 자, 45. 파리가 전파할 수 있는 소화기계 전염병은 보통 장티푸스가 되겠죠. 그죠? 유리나 기구 제품의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유리나 기구 제품, 보통 멸균기를 해야 되겠죠. 유리나 기구는 건열 멸균기를 넣고 소독한다. 자외선의 파장 중 가장 강한 범위는, 자, 이런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강한 범위, 보통 장파장이 있고 중파장이 있고 단파장이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단파장이에요. 그죠? 장파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파장이 무서운데, 단파장은 보통 200에서 290 정도입니다. 요게 나아가 되겠네요. 병원성 미생물이 일반적으로 증식이 가장 잘 되는 것은 알칼리에서 가장 잘 됩니다. 3.5에서 4.5, 요것은 산성이겠죠. 그죠? 4.5에서 5.5, 요거 약산성, 중성,
혹은 알칼리가 되겠죠. 요 pH 밸런스에 대한 거를 묻는 것인데 뭐 가장 알칼리가 가장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증식이. 다음 중 면도기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걸릴 수 있는 병은 B형 간염이 되겠죠. 그죠? 소독의 정의는 자 계속 이런 소독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이 소독이다. 그죠? 방부, 소독, 살균, 멸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멸균은 모두 죽이는 거. 그죠? 소독은 감염력을 일부를 죽이기도 하지만 감염력을 없애는 거. 살균은 병원체 자체를 죽이는 거. 모든 것을 죽이는 거. 방부는 부패를 막아주는 거.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개설할 수가 있죠. 이 미용업의 시술 및 설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것을 비치해야 한다. 각각 그죠? 적합하다 그죠? 소독기 혈균이 소독하는 자비를 갖추어야 한다. 밀폐된 별실이 있어야 된다 아니다. 샴푸실, 시술실을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죠? 가가 되겠네요. 이 미용업 업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이미용 대학생 학생, 이미용 수강자, 이미용의 감독을 받는 자. 다음 중 이 미용업은 어디에 속하는가? 공중위생 영업이겠죠. 다음 중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과태료,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기피한 자. 자, 이 사람들은 과태료는 200만 원이 있고 3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300만 원은 신고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300만 원입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이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인데 영업소 간판을 달지 아니한 자, 자 200만 원. 위생교육 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입니다. 나는 벌금이나 되겠죠, 그죠? 이 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때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은 누구냐? 시장군수구청장. 모든 행정적인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갑니다. 미용사가 면허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 없는 때는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기재사항이 변경됐을 때, 주소가 틀리거나 업체의 그 장소가 옮겼을 때, 면허증이 흐려서 못 쓰게 되었을 때, 면허증이 깨끗하지 않을 때,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는 않겠죠. 이 미용업의 영업자는 연간 위생교육은 3시간,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단체로 어촌 주민에게 이 미용업을 하는 경우, 이게 바로 될 것이고, 기타 질병의 사유로 나올 수 없는 자, 예식 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가 됩니다. 미용사의 업무 등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주로 장애인들한테는 미용 시술을 많이 하죠. 그죠? 미용 업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술할 수 없다. 있습니다. 미용사 업무 범위는 파마, 커트, 아이론, 면도 아니죠. 그죠? 이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도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예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가가 되겠습니다.